안녕하세요, 여러분. 무더운 여름입니다. 집에서 마음 편하게 에어컨을 틀고 누워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계절이지만 저처럼 시댁과 밀접하게 지내야 하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눈에서부터 땀이 나는 여름이네요. 여러분들은 시댁 생일상을 어떻게 챙기시나요? 제 친구들 이야기를 듣면 가족들과 함께 소소하게 외식을 한다던가 각자 집에서 미역국을 끓여 먹으며 오붓한 시간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댁은 조금 다르죠. 시댁 식구들의 생일날은 국가 기념일 수준이에요. 과거 왕들의 수라상도 그 정도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댁에는 며느리가 2명이에요. 제 형님과 저가 함께 계신 시댁에는 남편 아주버님과 시어머님이 계시고 계십니다. 시아버님은 돌아가신 지 좀 되셨습니다. 시댁 가족들의 생일에는 제 형님과 저가 함께 음식을 준비합니다. 처음 시집 왔을 때는 외식을 기대했었지만 밖에서 만든 음식마저도 상차림에 올릴 수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모든 음식은 며느리들이 직접 만들어야 하는 음식입니다. 며느리 당 4가지 음식을 준비하여 총 8가지 음식을 상에 올립니다. 시어머니는 전혀 도와주지 않고 도와드릴 의향이 없다고 하시지만 얼마나 여우 같은지 실제로 도와달라는 말조차 못하게 합니다. 요리하는 것을 잘 피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의미야. 이제는 그 말의 뜻을 잘 알아요. 어쨌든 8개월이면 나름이지요. 최근엔 이렇게 요리를 하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맛있고 정성을 다해 만드는 요리들로만 하는 거죠. 하지만 참 서운한 건 며느리의 생일을 별로 챙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나 시어머니, 남편, 아버님 생일을 주로 위주로 8개의 상을 준비합니다. 며느리 생일은 그냥 두고 있어도 된다고 하는 날이에요. 가끔은 생각해보니 생일상을 차리러 이 집에 시집 왔나 싶기도 해요. 결혼 전부터 형님께서 5년 동안 생일상을 혼자 챙기시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형님께서 혼자 8가지 요리를 다 만들었던 거죠. 나름 대단하죠. 이렇게 많은 요리를 만들어낸 형님도 대단하지만 8가지 요리를 시킨 우리 집 식구들, 특히 시어머니는 더 대단하시고 시어머니의 일을 훌륭히 해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되기 전에 결혼할지 말지 고민할 텐데요. 이제 그런 얘기는 지나갔죠. 저가 이 집에 시집 오고 나서 형님은 정말 반가워 하신다고 해요. 처음에 나를 예쁘게 대해주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형님을 참 좋아했죠. 모르는 집안에 내 편이 생긴 느낌 덕분에 든든했는데요. 지금 다시 보니 형님은 일손을 부를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시댁에 대한 책임감을 정각하고 싶었던 게죠. 아무튼 혼자 생일마다 요리를 8개씩 해오다가 내게 나눌 수 있으니 형님 입장에서 얼마나 반가우셨을지 상상이 가요. 그렇게 4개씩 요리를 하게 됐는데 형님의 지시로 제가 할 요리들이 대부분 결정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손이 많이 가는 요리들을 많이 당첨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는 닭볶음탕과 양장피, 갈비찜 및 녹두빈대떡과 같은 안 좋은 맛있는 음식들이지요. 그러나 오빠는 매번 상대적으로 간단한 요리만 해왔어요. 그저 넣고 끓이면 되거나 사들이면 되는 그런 음식들 말이죠. 밥, 과일, 찌개 등 그런 것들 말이에요. 처음 결혼했을 때는 당황해하면서 그냥 오빠가 시키는 대로 다 해왔는데요. 오빠가 고약하게 잘 분배해 줄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시댁에서의 경험을 쌓고 집안이 늘어감에 따라 참으로 불공평한 분배였다는 것이 이제서야 분명히 보이더라고요. 몰랐었지만 결국 제가 요리를 다 해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형님이 밥을 지으시고 과일을 사시는 거예요. 저는 시간적으로 보아도 3배에서 4배 정도 일을 더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며느리가 드리고 제가 매번 메인 요리를 따라가는데 어머니도 간섭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형님이 요리 8개를 다 해온 것에 대해 미안해서인지 아니면 눈치 코치가 없는 것인지 형님도 모를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남을 나라 남자들은 원래 눈치도 없고 그냥 제가 다 했죠 뭐. 그리고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 집안의 요리를 다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시댁에서 형님 생일도 공식적으로 거창하게 챙기고 있더라고요.
분명 처음에 며느리들 생일은 그냥 넘어갔다시피 했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형님의 생일도 시댁의 국경일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또 어렴풋이 거죠. 처음에는 아니, 형님만 며느리인가 왜 내 생일을 안 챙겨주냐 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운해서 뭐 하나 생각하느니 나의 생일도 시댁에서 함께 축하해달라고 말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준비를 해야 하는 거든요. 굳이 시댁에서 요리를 안 하고 단촐하게 집에서 보내도 충분히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 어릴 적의 날이었습니다. 이번 생일도 생일이어서 시댁에서 모두 함께 모이는 날이었어요. 아마 아버님의 생신이었던 날이겠죠. 그날도 여전히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고 집에는 나, 형님, 시어머님 해서 여자가 3명이나 있었어요. 주방에만 있는 것 같아요. 일을 안 해도 다들 주방에서 바빠지고 있긴 하거든요. 형님은 과일이라도 썰고 시어머니는 말로만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옆에 계셔요. 그런데 이번 날은 제가 주방에만 있었어요. 남자들은 소파에서 자고 있었는데 제가 화장실에 갔다가 안방에서 눈 뒤집히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시어머니와 형님 모습이 보였는데 일부러 들으러 간 게 아니었는데 귀에 들려버렸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첫째 아가, 쉬엄쉬엄 일해. 생일상에 너무 큰 부담 갖지 말고 그 말을 듣자 웃기더라고요. 우리 형님이 부담을 가진다고 했어요. 어머니, 이미 생일상 준비를 도와주는 일을 모두 맡아주셔서 고맙지만 이런 말씀을 하시진 마세요라고 비웃고 싶었어요. 제가 화장실로 가려던 찰나에 뭔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것은 시어머니의 손에는 봉투와 돈이 두툼하게 들려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죠. 매번 이렇게 도와주니 너무 감사하다. 생일상은 둘째에게 맡겨도 돼. 봉투 때문이 아니라 너 혼자서 고생해오면서 준비했으니까 그 말에 이해가 됐어요. 형님이 이 집에 시집 온 이후로 매번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거려. 돈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던 것이에요. 시어머니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씁쓸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음식 만들기, 설거지, 파티 준비, 뒷정리와 같은 육체 노동을 다 제가 맡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제 몸이 거부하는 듯한 사람처럼 사려 없이 굳어졌는데 후에 내면에서 울분이 치밀어 올라서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참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언니와 형님의 말씀 다 들었어요. 제 이 집에서 시집 온 지 벌써 5년이 됐어요. 그동안 생일상을 차리고 생애 관련 날짜가 다가오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달했는데 이 모든 것이 뒷 작당무의가 있었던 거예요. 저가 왜 이 집안의 노예가 되어야 하는 건지 돈으로 일당이 좋아지는 거였으면 진작에 말씀을 해주셨어야 했죠. 그동안 쌓인 울분이 다 터지더라고요. 속상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이렇게 다 따지면 그들도 뭔가 깨달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비리랑 다른 건 뭐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왜 제가 이 집안의 대소사를 다 챙겨야 하는데요? 그것도 저 혼자서요. 제 생일날에는 막상 다들 모른 척하면서 자기들 생일에는 제 음식을 받아 먹는다고요? 좋아한다면 직접 말해야지. 왜 이제 와서 그러는 거니? 이 집에 시집 온 지 5년이 됐다고 하더만 5년 동안 해왔다면 이제 그 일이 손에 익어야지. 좀 손에 익을 때도 여전히 준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면 너의 능력에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하니? 남 탓하는 태도가 참 보기 좋지. 맞아, 동생. 이건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야. 나였다면 들어온 지 5년 동안 혼자서 요리 8개 정도 요리를 해야 할 텐데 동생은 내게만 맡기잖아.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 아닌가?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어머니한테 용돈 쓰라고 드린 건데 생일 선물 문제는 다른 문제야. 지금 뭘 잘못한 건지 말해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분 모두 어째서 이렇게 뻔뻔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형님, 5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이제 5년 동안 꾸준히 일을 해왔어요. 어머니,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매번 정성스럽게 요리해오는 제게 능력이 부족하다니요?
어머님의 생신이니까 대충 요리해보면 좋을 걸 바라셨던 건가요? 됐어요. 좋아요. 네, 용돈 한 번이라도 준 적이 있나요? 생일 선물 문제와는 별개로 나에게 돈 한 푼이라도 준 적이 있으세요? 없다면 목으로 때려주세요. 그냥 조용히 해주세요. 그게 좋겠습니다. 왜 내가 그쪽에게 돈을 줘야 하는 건가요? 돈을 받고 아들을 대접하려고 결혼했어요. 능력이 없어서 며느리가 돈을 뜯어먹으려고 생각하는 그쪽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집안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속 이야기를 해도 그동안 수고해줬다고 알아주는 반응이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생각보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댁 생활을 더 이상 챙겨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나를 챙겨야겠다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남편더라도요. 시모 형님, 당신은 하나도 없는 따뜻함으로부터도 찾아볼 수 없어 자신을 이용하려는 그들과 어떻게 더 지내야 할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믿기 어려울 텐데 저는 5년이나 남편과는 이름만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마음으로는 결혼을 바로 끊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예상하시겠지만 자식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게는 아직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아직 초등학교까지 들어가지 않은 7살 꼬마예요. 우리 아들의 밝은 모습을 상상하며 그냥 웃음이 나네요. 미래의 우리 자식이 어디에서도 위축되지 않게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쇼윈도 부부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3명이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진 않지만 아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남편도 저를 칭찬해주기로 합의했어요.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정신적으로는 아들에게 믿음직한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이혼하고 나서 친정에 들어와서 생활했고 남편은 우리 신혼집에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제 사생활에 대해서는 일체 생략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 아이 소식 외에는 모르겠어요.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둘은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꽤 멀리 떨어져 버렸어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었어요. 혼자 있는 삶은 오랜만이어서 그중에 누구도 간섭하거나 터치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를 부려먹지 못해 안달이 나는 시댁 식구들과 싸우며 살다가 평화 속에서 살다 보니 단조로운 감정이 정말 좋더라고요. 재미있어요. 혼자 지내는 것이 익숙해지고 아주 편안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참 웃기게 한다고요. 그 원하던 평화가 왔는데 시간만큼 설정하기란. 흐르다 보니 조금은 외로워지는데요. 지금 와서 그때 왜 외로움을 느꼈을까 생각을 해보니 아무래도 제 생일 때문인 것 같다고요. 제가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꼈던 시기가 제 생일 주변이었던 것 같아요. 시댁의 생일 이슈 때문에 남편과 멀어진 것이기도 했고 제가 남의 생일상을 열심히 차렸던 생각이 제 생일 때마다 나타나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제 생에는 너무 외로운 내 말이에요. 딱 그러한 감정이 저에게 많이 올라오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외로움이 최고조가 되었던 제 생일이었죠. 웬일로 남편이 전화가 왔다더라고요. 처음에는 원래처럼 우리 아들과 관련된 일인 줄 알았어요. 저희는 서로 아들 관련된 일 말고는 전혀 연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죠. 그랬더니 저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저에게 생일을 축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보, 잘 있었어. 오늘 생일이지. 이번 생일만큼은 내가 직접 챙겨주고 싶네. 그동안 생각 많이 했는데 내가 정말 미안해. 여보, 시집와서 시댁살이 하면서 혼자 외로웠을 것 같더라. 그래서 말인데 내가 요리는 잘 못하지만 이번 생일만큼은 직접 요리해주고 싶은데 어때? 시간대. 제가 외로움을 타기 시작했던 때였기 때문일까요? 연애할 때부터 들어본 적이 없는 따뜻한 남편의 목소리와 진심 어린 생일 축하에 저는 사르르 녹았어요. 사소한 일이지만 시간이 꽤 흘렀는지 감정이 사라져 있었고 거의 10년 만에 듣는 남편의 제안에 마음이 울렸어요. 거기다가 제게 맞춘 음식이라니 이건 꿈에서도 상상한 적이 없었어요.
오랜만에 여성으로 느낄 수 있었죠. 아마 제가 사랑받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 갑자기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내일은 우리 신혼집이었던 곳에서 하루 늦은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일이 갑자기 생겼어. 알겠어. 내일 갈게. 아, 이렇게 먼저 제안받아서 반가웠고 고마웠어요. 아들들 때문에 전화라고 생각했는데요. 알겠어. 그럼 내일 볼까? 남편과 오랜만에 연애할 때처럼 내 생일을 챙겨줄지도 몰라서 기대가 들더라고. 화장도 하고 예쁜 옷을 골라 입는 내 모습을 발견했어. 그래서 거울을 보는데 웃고 있는 나 자신이 참 감동스러웠어. 얼굴이지만 미소로 가득 차 있던 나를 본 건 오래 전이었나 싶을 정도로 기억에 안 난다. 하지만 다시 본 나를 통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나는 이번에 남편과 제대로 화해하고 알콩달콩한 예쁜 가정을 만들기로 다짐했어. 생각해보면 남편도 때로는 무뚝뚝해도록 보이겠지만 노력한 건 없었지만 저 또한 남편을 위해 양보한 것이 있었나 싶었어요. 물론 시댁 식구들에 비해 열심히 생활을 차려주고 일을 하긴 했지만 막상 남편과 대면할 때는 시댁 식구들로 인한 스트레스를 푸느라 바빴던 것 같았어요. 그런 생각이 들자 남편이 참 대단한 거예요. 요리도 못하는 남편이 혼자 끙끙대면서 요리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나름 연애 때의 느낌과 풋풋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찌됐든 남편도 다시 한번 노력해보겠다며 전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혼집에 도착했어요. 두근두근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아요. 잘못 눌렀는지 다시 한번 천천히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문이 열리지 않네요. 비밀번호가 바뀌었나 순간적으로 뭔가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직접 집으로 오라고 연락한 건이 나 없는 동안에 비밀번호 정도를 바꿀 수 있지 생각하며 마음을 찾아보았어요. 어차피 우리 친정집 비밀번호도 남편은 모르는데 그냥 차분히 버튼을 누르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나서 잠시 지나지 않아 실내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하지만 먼 곳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여성의 목소리가 굉장히 웅크린 것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분명 제가 잘못 들은 것이겠지만 여성 목소리는 무엇인지 그 여성은 어떤 사람인지 상상했죠. 여성이 집으로 초대해 줄까요? 그런 상상을 했지만 진짜는 없는 거겠죠. 그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제가 잘못 들은 것이겠지 생각하며 위안을 삼고 있었지만 그 찰나에 집문이 열렸어요. 오랜만에 온 남편이 왔다면서 문을 열어주었어요. 잠깐의 걱정은 남편의 얼굴을 보고 그만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슬픔이나 답답함으로 인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아마도 남편의 부조리한 표정 때문인가 봅니다. 그러나 그 마음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들어오라고 하면서 문을 조금 활짝 열자 정말 이상했어요. 오늘 이 집에 왜 왔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태어난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파티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어요. 집안을 진동하는 향기와 짙은 연기가 집안을 감싸고 있었어요. 제가 어제까지 상상했던 분위기와는 정반대였어요. 남편에게 이 냄새가 무엇인지 물어봤지만 그냥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잠시의 고요를 지난 후 남편의 옷차림이 눈에 띄었어요. 남편은 우정청한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옷차림에 대해 남편에게 물었어요. 제가 입은 옷은 하얀색으로 반짝이는 원피스예요. 보통 생일에는 조금 더 밝은 색의 옷을 입는 거 아니에요? 남편에게 옷차림에 대해 물었지만 여전히 대답을 주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은 질단 들어와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갔죠. 아까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고 했는데 실수였을까 했지만 아니었어요. 제가 무언가를 보았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과일을 깎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광경인지 정말 뒤집어질 뻔했습니다. 내 생일 파티인데 왜 또 10월 돼야?
스트레스가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시어머니 뒤쪽을 보니 병풍이 세워져 있었고 식탁에는 상다리가 부러질 듯 음식들이 쌓여 있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여러분은 예측되시나요? 음식도 옆에는 모락모락 향이 피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태어난 재생을 축하하기 위한 날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기리기 위한 날이라는 느낌이 바로 들었어요. 대충 상상이 가시죠? 지금 저를 불러오고 집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생뚱맞은 상황인지 헛웃음이 나왔어요. 오랜만에 만난 남편에게 사랑스러운 여자로 예쁘게 대해주려고 다짐했는데 따질 수밖에 없었네요. 저도 이러고 싶진 않았거든요. 여보, 내 생일이래. 5년 만에 음식 차려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기대하고 준비하고 왔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 음식들은 다 뭐야? 왜 갑자기 제사야? 이러려고 나를 불렀어? 아니, 원래 생일 챙겨주려고 했던 거였어. 근데 여보, 생일 당일에는 못 만나고요. 오늘 우리는 조부님의 제사일 줄 알고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요즘은 우리의 조상이니까요. 그럼 왜 그냥 제사라고 말을 안 했어요? 왜 내 생일을 챙겨줄 거라고 했어요? 음식도 다 준비했다고 하며 미안하다고도 했잖아요. 여기 봐요. 이 음식들은 다 제가 만든 것이에요. 결국 제사에도 먹는 것이고 겸사겸사이니까 조부모님께 먼저 드린 후에 너희 생일 파티를 준비했어야 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사 음식과 나의 생일 음식을 같이 준비한 것인데 이건 말이 안 돼서 그렇죠. 함부로 하지 마세요. 준비하지 않은 것보다 더 나쁘다. 그때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나오더라고요. 제사 음식으로 내 생일상이라고 기대하고 온 내가 잘못인가요? 누구를 탓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라고 봐야 해요. 저기 음식 사이에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생뚱맞게 식탁 위에는 누가 보아도 제 생일 선물같이 이쁘게 포장된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상자 안에는 반짝거리는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제 생일 선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이해하고 좋아해야 하는 건지, 화를 내야 하는 건지. 거의 40년 동안 가까이 살아왔지만 그동안 살아온 제 세계관에 혼란이 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옆에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아가, 생일 축하한다. 내가 너의 생일 선물로 집을 상속해 주려고 이렇게 왔어. 케이크도 사왔다. 네. 갑자기 집을 상속받는 거야? 제 생일 선물로 집을 주겠다고 하는 거야? 왜 갑자기 그러세요? 아니, 선물로 준다고 말한 거야. 소금 같이 한 살았네. 근데 말이야, 그 순간, 근데 말이야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앞으로 제사를 같이 지내자고 하시네요. 오늘 이 말을 하려고 다 모인 것 같아요. 목걸이는 조건부 선물이라는 말이요. 제사를 함께 지내겠다고 약속한다면 집도 주고 목걸이를 선물하고 오늘은 너희 생일도 축하해주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죠. 생일을 축하받으러 온 제 꿈이 다 날아갔고요. 생명력을 느끼고 싶어서 가져온 꽃도 쓸모 없어졌네요. 제사를 지내는데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한 양장피조차도 현대식 제사에서는 그냥 음식 한 그릇으로 변해버렸어요. 생각은 이미 잊혀져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갑자기 형님을 그리게 되더라고요. 형님과 아주버님도 제사 때마다 항상 함께 참여했었거든요. 그래서 물었어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어디 계시냐고요? 제사 날인데 왜 두 분이 오지 않으셨나요? 여보세요. 여보. 집 나갔다가 우리 집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 형이랑 형수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 자식들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가버린 지 벌써 2년 정도 됐는데 자식들 교육은 무슨 그 여우 같은 년 때문에 우리 아들이 홀랑 헐려가지고 미국으로 갔어. 걔 안 봐도 뻔한 이야기다. 제사 지내기 싫고 생일상 차리기 싫어서 미국에 간 거지. 못된 그런 애랑 우리 첫째가 결혼한다고 할 때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내가 미쳤어.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았어요. 집을 나갔다가 이 집 제사와 생일상을 다시 형님이 전부 맡게 된 것이었어. 생일날은 음식 8개를 형님들이 모두 하셔야 했고 제사상도 몽땅 형님이 준비해야 했던 거예요. 결혼한 후로 저에게 힘든 건 다 시킨 형님이었는데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잠깐 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미국으로 이민 가자고요. 한국에서 자식들을 시키기 어려워요. 요즘 대학에 가기도 어려워지고 있는데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계속 말해왔던 것 같아요. 우리 아주버님은 조금 우유부단한 편이에요. 형님이 시어머니와 생일상, 제사상 관련하여 협의하느니 차라리 남편을 설득해서 상황을 피하는 게 더 쉽다고 생각했나 봐요. 모든 노력을 미국 이민에 기울이니 남편도 별 차이 없을 것 같네요. 미국으로 홀라당 가버린 거죠. 이제 그 이유는 비디오를 보지 않아도 될 거예요. 시어머니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신 거니까요. 처음에는 자신이 혼자 생일상과 제사상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매번 며느리들만 부려먹이면 안 된다는 거려.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전혀 없는 거로 보여요. 그래도 형님 가족이 미국으로 떠나고 이래서 2년 정도는 스스로 제사상과 생일상을 차리셨던 모양이에요. 이것저것 잡지식을 동원해서 음식을 만들었다고 하던데요. 그 과정에서 버려진 음식들이 많았나 봐요. 우리와 함께 얘기를 이어가 봅시다. 시어머니분께서는 심지어 친구도 없으셔서 음식을 알려주실 분도 없으시고 돈을 주고 음식을 배울 수 있는 곳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준비하겠다며 일시 중단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5년 동안 시어머니분은 1년 동안 혼자 시골에서 지내셨고 또 1년은 형님, 시어머니분 혼자 지내셨으며 도저히 못해서 사연을 이어가며 제사를 쉬게 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이런 상황이 참으로 무섭지 않습니까? 왜 제사를 다시 하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얘기를 듣고 많이 감회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자신이 나이를 더 먹으시고 계시다가 아버지께서 계실 때 집안의 전통을 중요시 여기셨는데 나중에 자신이 조상님께 보여드리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없다는 게요. 제삿날마다 2년간 꿈속에 조상이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편에게 난리를 쳤었어요. 우리 남편은 좀 마마부이 같은 사람이거든요. 가관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우리 남편에게 데려다 오라고 제게 전화를 걸었어요. 꼬대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제가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아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집 대소사 등을 다 돌볼 테니까요. 본인까지도 편하게 해주겠다고요. 시어머니 입장에선 제가 꼭 필요한 존재인 거죠. 제 입장에선 아니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이제 아셨겠죠? 재생이나 남편이 전화한 이유는 저를 사랑해서라도 저와 다시 시작하고 싶은 진심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몇 번이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1년 정도를 보냈을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는 사랑하지 않는 아내를 어머니 때문에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본인에게 손해라서요. 그런데 너무 어머님이 진실을 숨기니 별방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인이 살림을 잘하거나 요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라서요. 그래서 남편은 미루다가 제 생일을 핑계로 전화하기로 했을 거예요. 상황은 대충 다 파악된 것 같죠? 그래서 제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거네요. 이제 이 집안에서 다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건가요? 소리를 듣고 고마워요. 집에서 제사를 다시 드렸으니 앞으로 참석해주세요. 대신 제사 음식은 내가 너와 반씩 준비할 테니 그 정도면 부담될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어머니, 지금 이렇게 부담이 전혀 없다고 하시지만 이 일은 제게는 어려운 일이에요. 제게 좋은 점은 뭐가 있는 건가요? 남편은 사랑도 안 해주고 어머니의 강한 욕먹으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는 오직 상처만 받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결혼을 한다면 죽이든 밥이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식을 위해서 생각해야죠. 내가 너희 남편을 잘 꼬셔서 관리해야지. 그런데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건가요? 제사 음식 준비하고 우리 생일 잔치 준비하고 내가 집을 내주고 있는데 좋은 말로 해주지 않았어요. 할 때는 그냥 알겠다고 하고 오늘 제사를 지낸 후에 너 생일 파티를 하자. 응, 어머니 말씀을 듣기 싫은데 됐어요, 어머니. 혼자 해주세요. 어머니 조상님들은 어머니가 직접 챙기세요. 아들이랑 둘이 챙기든지 말든지 꿈에 나온 조상님들을 챙기세요. 그냥 며칠 고생하시든지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이 집안의 노예가 아니에요. 제발 좀요. 여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 말은 좀 안 되잖아. 엄마한테 왜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말하는 거야? 앞으로 우리 엄마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래? 나도 우리 엄마 얼굴 어떻게 보냐고. 우리 가족이 이미지가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져야겠어? 생일을 챙겨준다고 하니 바로 좋다고 달려올 때가 언제인가요? 남편의 말을 듣니 5년 동안 세척된 그의 이미지가 한마디로 싹 다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그냥 막장입니다. 일단 우리 아들이 아버지로서 가졌던 진실로 모두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동안은 문이라도 부부였지만 이제는 필요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저는 당장 이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뭐라고요? 지존아, 오늘 내가 어떤 심정으로 이곳에 온 것인지 알아? 우리 가정을 지켜보려고 했어요. 여기에 다시는 오고 싶지 않았지만요. 부모 입장에서도 고려하고 우리 아들도 고려하며 내 마음을 선량하게 받아들이며 왔다 하더라도 하지만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있을까? 지금은 정말 끝이야. 아들 때문에 5년이라는 세월을 창문 너머에서 보내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져. 우리 아들이 커서 결국 우리 상황을 이해하게 될 테고 그때 이런 관계가 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았어. 차라리 아들이 우리 상황을 이해할 때 솔직히 이야기해주는 것이 올바른 가치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확실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강한 의지가 나와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탓에 전화를 했어요. 착했고 착한 제가 이런 반응을 보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을 마주치며 당황한 모습을 봤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을 생각해야지. 그리고 오늘 당신 생일 파티인데 왜 기분이 나쁘게 그러는 거야?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축하하러 만난 거잖아. 응, 왜 좋은 날에 그러니? 나도 오늘 약속 있는데 너를 보러 오랜만에 온 거야. 진심으로 여기 앉아서 저를 위해 오늘 초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생일 파티를 하겠다 해놓고 들어오자마자 향을 피우는 냄새가 코를 찌르고 병풍을 세워놓은 집안은 어디일까요? 누가 봐도 제사를 지내러 왔다고 부르신 것 같은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왜 그러죠? 저 이혼할 거예요. 여보, 나 이혼할 거야. 그래서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만나자고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남편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목소리를 정리하고 무슨 말을 하려 하듯이 조용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이혼이라는 말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씨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되돌고 주의하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없게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화가 난다 해도 이혼에 관한 이야기는 거침없이 꺼내서는 안 돼요. 아들을 생각해야지.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 왜 그런 거친 말을 하죠? 당신이 그렇게 거칠게 말하면 벌을 받을 거예요. 책임지지 못할 말을 어째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어도 안 되지? 그래. 둘째 아기 말이 맞아요. 혹시 음식 때문에 그런 거라면 당신이 다 해먹기로 했잖아요. 그럼 내가 도와주라고 하는 건데 어째서 그러는 거죠? 그리고 내가 공짜로 요구한 건 아니고 내가 줄 테니까. 상속을 몰라요? 상속. 요즘 젊은 부부들이 상속을 못 받는다고.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알아?
그러니까 만족해야 해. 남편이 저가 고생하는데 제가 한번 도와주지 않았던 것도 이번에는 넘겨보려고 했어요. 맞아요. 마음을 다 잡고 왔네요.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 되겠군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 마음을 크게 간직하고 제사만 지내면 된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어머니. 5년을 떨어져 살면서 오히려 제게 대해 반성도 해봤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이런 거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미안합니다. 저는 이 집안에 최선을 다해야 했고 반성은 제 할 일이 아닌데 그걸 제가 하고 있었어요. 다시 와서 좋은 가정을 이루려고 했던 건 제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찾아온 제가 바보였어요. 어머니와 아들 두 분께서 오붓하게 지내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가족이 이런 모습은 아니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속이 후련했어요. 사실 제사를 지내느냐 안 지내느냐도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우하는지인 것 같아요. 저를 가족의 일원으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만 이용하는 것 같은 그들의 본심이 너무 뚜렷하게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혼하겠다고 강하게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참고 참았던 제 삶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때가 왔거든요. 결혼을 하고 안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AI 그동안 정성스럽게 관계를 유지해왔던 보람을 느낄 때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아닌 것도 이렇게 어려운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만약 저를 사랑해준다면 아니면 적어도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모습을 비춘다면 저는 아마 이런 이혼 선택을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우리 아들의 아빠니까요. 우리 아들의 친할머니니까 생각하면 좀 더 노력하면서 지켜봤겠죠. 그런데 우리는 확실히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저는 제 입장을 아예 배려해주지 않는 가족들과 더 이상 함께 살 자신이 없어서 이혼을 선택했지만 여러분들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시간이 많은 것들을 해결해준다고 믿을까요? 쟤는 5년이란 세월이 흐른다는 것을 믿지만 그런 기적은 내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결정하자 그들은 내게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모두 그런데 그들과 함께할 때 소중한 것을 모르는 내 자신에게 너무 미안하다고요. 남편을 잘 만나는 것만큼 무난한 시댁 식구들과의 만남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댁을 멀드라고 표현하는군요. 결혼 전에 그것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워요. 하지만 예쁜 우리 아들을 얻었으니 후회는 없어요. 최근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이렇게요. 책에서는 힘든 감정이 나타날 때 그 감정을 억누르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라고 권장합니다. 나에게 발생한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감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비로소 그 감정과 관련된 일들이 나에게 생각보다 사소해 보이고 그 감정도 천천히 누그러질 수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대부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 감정을 털어놓으면 적어도 그 순간 동안은 그 감정에서 해방되는 느낌을 받게 되니까요. 저는 여러분들께 말하면서 정말 편안한 느낌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스트레스를 받는 감정을 나누어 줄 때 가만히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알 수 있습니다.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여러분들께 받아보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든 일에 있어서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를 펼쳐나갈 것이니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